네,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테카 바이오와 빅솔론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하셨는데 먼저 신테카 바이오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AI 신약 개발 업체로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합성 신약 개발 솔루션인 딥매처라는 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빅데이터 업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 국제 암 유전체 컨소시엄 데이터 등 다수의 빅데이터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목해볼 만한 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이제 유전체 전용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요. 이제 KT IDC 데이터 센터에 한 3,000대 규모의 슈퍼컴퓨터 서버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약 개발 업체인데 그러면 기존에 이제 신약 개발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네, 아무래도 AI 기술을 좀 도입하기 이전에는 다들 네.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임상 후보 물질을 찾아서 이제 신약으로 내기까지 10에서 15년 정도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2.5조 원이라는 엄청난 R&D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신약 허가를 받아서 판매되는 확률은 0.01%에 가깝도록 상당히 낮은 확률을 보이는 그런 신약 이제 개발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발굴하는 것을 봤을 때는 한 5년 이상의 시간과 8천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런 시장조사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상당히 좀 아시다시피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AI 신약 개발 상당히 좀 생소한 느낌인데요. 네. 만약에 이 AI가 이 과정에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 시간을 굉장히 좀 단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매처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물리 기반의 이제 4차원 가상 공간에 하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10억 개 정도의 화학물을 이제 특정 단백질에 결합시키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화학물을 한 2주 정도 만에 이제 스크리닝을 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스크리닝을 해놓고 나면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실제 성능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데 한 3개월 정도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수치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한 50%의 비용과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을 좀 단축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이제 AI 기술에 기반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이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군요. 네. 자, 그러면 현재까지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성과는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동사가 지금까지 한 6개 정도의 자체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게 되었고요. 예. 면역 항암제나 폐암, 혈액암 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이 되겠고, 좀 앞으로 한미약품이나 레고캔바이오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과 이제 신약 후보 물질 공급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사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규모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하나는 이제 STB-C017로 좀 명명이 된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파이프라인이 되겠는데요. 면역 항암제가 되겠고요. 다수의 종양세포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효소들의 발현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지난해 상당히 좀 유명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이제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좀 확보했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파이프라인 자체보다는 이 약물 재창출이 가능한 그런 과정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허가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어떤 약물을 재창출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 독성 실험 과정을 좀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 독성 실험 과정에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세스를 상당히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는 주로 이제 기간을 상당히 단축하는데 네.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수익 구조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아무래도 기술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네. 회사이고요. 하지만 이제 매출액과 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프리 R&D 단계의 이제 물질들을 좀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 R&D를 일단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전 임상이 끝나고 1차 임상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물질들
물질인데요. 네. 요런 물질들이 이제 가치에 따라서 한 개에 10억에서 200억 정도의 이제 업프론트비, 즉 계약금을 좀 수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올해 5월부터 딥매처를 통해서 사실 약물 재창출 과정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한 7천 개 정도의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해가지고 지금 최적화 과정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정도에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7천 개 중에 일단 1차적으로 5%인 350개의 전임상 개발 후보 물질 도출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상위 10개의 물질에 대해서 동물 모델 실험을 진행을 해가지고 프리 IND 단계에서 좀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사업 모델인지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지금 네. 해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유사한 모델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기업이 다행히 한 곳이 있습니다. 네. 슈레딩거라는 기업이고요. 자체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고, 동사와 마찬가지로 이 AI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 판매 사업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으로 한 86%를 차지하는 이 소프트웨어 판매額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사나 정부, 연구기관 등 1,500개가 넘는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요. 재구매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는 그런 편입니다. 시가총액은 4조 원이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AI 신약 개발 과정을 통해서 자체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또 그 소프트웨어까지 판매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밸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유사 사업 모델을 가진 슈레딩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는데, 네. 신테카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판매하나요? 네, 아무래도 그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슈레딩거도 86% 정도가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나오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12월에 나올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기업입니다. 12월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동사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나면 이 슈퍼컴퓨터 서버에서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만 대 규모로 이제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토지 매입은 맞춰놨고 내년도 6월쯤에 제일 센터를 좀 완공을 해서 해당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가격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 수준인데요. 네. 일단 이 AI 개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체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슈퍼컴퓨터 서버까지 보유한 국내 유일의 AI 신약 개발 업체라는 점 등을 감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12월에 당장 어떤 나올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업사이드 상향도 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일단 저희는 1차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2천억 원대 초반대, 적정 주가로는 일단 16,000원대까지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12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추가적인 사용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신테카 바이오 현재가가 뭐 어제보다 50원 정도가 올라서 12,700원, 75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16,000원대까지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AI 신약 개발 업체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네. 다음은 빅솔론이네요. 네, 상당히 좀 일상생활에서 사실 접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산업용 미니 프린터 업체이긴 한데요. 최근에 뭐 편의점에 가시게 되면 그럼 미니 프린터 업체면은 네. 큰 프린터는 안 만드나요? 네, 지금 일단 산업용으로 이 편의점 가시면은 그 영수증 끊는 그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좀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네. 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올라온 거는 배달원 분들께서 배달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 카드 결제했을 때 영수증 뽑아주시는 그런 프린터도 동사 제품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중요한 점은 그 초록색 로고의 그 커피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사에 이제 보시면 그 용기에 닉네임도 나오고 어떤 주요 성분도 나오는 라벨을 좀 붙여주게 됩니다. 네. 그 프린터가 좀 최근에 좀 특히나 매출 성장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실적과 뭐 전망도 좀 중요할 텐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3분기까지 지난해 이제 매출액 정도를 찍어 놓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보다 한 3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 프랜차이즈사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한 만큼 실적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프린터에 대한 뭐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뭐 카페 같은 곳에서 음료 같은 거에 뭐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표시해 준다거나, 또는 병상에서 이제 뭐
뭐 이제 그 식사가 나갈 때 관련된 정보를 표시해 준다거나 이런 용도로 실생활에서 사용처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성장은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네. 배당도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 이제 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는 예. 것인데요. 사실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좀 더 매력도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사실 꾸준히 좀 배당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뭐 시가 기준 한 2%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이미 지난해 연간이익의 배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시가 기준 3% 정도의 배당 수익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가 기준 3%. 네.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뭐 네.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좀 재미가 없어서 알려지진 않은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외 시장 진출도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글로벌 50여 개국에서 제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의외입니다. 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좀 포화 시장이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과거처럼 이제 영수증을 의무 발행한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수요는 좀 꾸준히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니까 아이디홀딩스 그룹사의 편입 이력이 좀 있네요. 네. 사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17년도에 이제 좀 편입이 된 것 같고요. 네. 대표적인 상장사가 아이디스, 그 CCTV 이제 통합 관제기술 보유 기업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당 그 기업을 통해서 기존에는 좀 유치하기 힘들었던 대형 고객들, 대형 기관 고객들, 대형 기업 고객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서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대형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배당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배당을 계속해서 하려면 재무구조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예, 사실 현금 흐름 창출력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예. 19년부터 약 100억 원씩 꾸준히 좀 창출을 해내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1,200억 원 정도라고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한 800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의 사실 60% 65% 정도가 이제 그것만으로 좀 설명이 되는 구간이고 여기다가 이제 투자 부동산도 한 300억 정도를 좀 가지고 있고요. 향후 뭐 공장 증설이나 배당이 필요할 때 해당 재원들 활용을 하면 되겠고 부채 비율 10%에 유보율 1,600%의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상장 이후 CB나 BW도 발행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뭐 주가 이상 요인도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재무구조도 탄탄한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미니 프린터를 주요 사업 뭐 주력 사업으로 이제 삼고 있는데 네.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아이디스 홀딩스 계열사 중에서 이제 코텍이라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예. 키오스크에 사실 저희가 결제하고 나면 영수증이 나오는데 그 프린터만 좀 판매를 했다면은 이제 그 코텍이라는 회사는 그 키오스크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좀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키오스크 출시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도 하반기에 완성품을 좀 공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추가적인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부문도 좀 추가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이 더 좋아질 전망이네요.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안정적인 배당주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적정 네. 주가는 1차적으로 8,300원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해당 부분은 실적을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반영을 한 결과이고 앞으로 추가 고객사 확보와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된 사업 부문까지 실적에 애드업이 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현재가는 뭐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6,720원이고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8,300원을 적용하게 되면 한 30% 정도? 네. 뭐 그 정도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